강세리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했죠. 누가 밧줄을 잡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강재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더 이상 믿지 않았고 강세리에게도 기대를 거둔 지 오래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만으로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YL그룹의 딸로서 배운 게 하나 있었다면 마지막 단추는 늘 증거가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강재인은 오늘도 질문을 던지는 대신 침묵으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고백보다 큰 파괴력을 갖고 있었고요. 황기찬은 시한부 진단 후 담담한 척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진통제를 끊으면 속이 뒤집히고 맞으면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이 황기찬을 각성시켰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욕망 대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는 욕망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황기찬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속죄와 정리 그리고 드러냄에 쓰자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세리의 손을 들어 올려주는 척했습니다. 결제 라인을 살짝 열어주고 인사건 일부를 위임하는 제스처까지 보여줬는데요. 속내는 정반대였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가 올라서는 계단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여두고 있었고 그 이름표가 바로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황기찬이 마음을 돌렸다고 믿고 싶었고 회복의 신호라고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회의실에서 강재인을 마주칠 때도 표정 관리가 달라졌는데요.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제인, 지금은 회사에 집중할 때야. 강세리는 말끝을 길게 끌며 압박을 넣었고 강재인은 짧게 집중하고 있어라고만 했습니다. 강세리는 그 짧은 대답 속에 들어있는 단단한 톤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태호는 제자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강세리와 얽힌 인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고요. 이태호는 강재인을 향한 마음을 감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실로 돕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친자 확인 자료의 사본을 꺼내는 데에도 진짜 서명과 위조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에도 이태호는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황기찬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겉으로는 강세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쪽에서 오래 멈춰 서 있더라고요. 그 멈춤이 이상했죠. 이태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구나. 김도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김도윤은 의사였고 가족을 잃은 사람의 고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강재인을 지키는 법도 달랐습니다. 과장된 호의 대신 동선 체크와 연락망 점검, 보안의 허점 메우기를 반복했죠.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 선명했는데요. 출근길엔 뒤를 살피고 퇴근길엔 엘리베이터 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의 태도를 고마워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대도 될까?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거든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재인이 혼자 퇴근하던 길 뒤따라붙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손목을 낚아채려는 그림자가 튀어나왔는데요. 그 순간 김도윤이 한 걸음 먼저 들어왔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으로 위험과 강재인 사이에 서는 사람을 그날 강재인이 또렷이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강재인은 숨기지 않기로 했고 김도윤도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결이 달라졌습니다. 강승우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승우는 밝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를 낮추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밝음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일을 했습니다. 어설픈 서버 로그보다 오래 남는 건 결국 사람의 손글씨였거든요. 승우는 문득 떠오른 생각대로 자료실을 뒤졌고 낡은 파일철 끝에 박힌 스테이플러 자국을 하나씩 풀어내며 빈 페이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습관 같은 글씨를 발견했는데요. 김도희 대리가 사내 여기저기에 숨겨둔 작은 힌트들이었습니다. 김도희는 세상의 기록이 지워질 걸 미리 알았던 사람처럼 문서 여백과 표지 뒷면에 메모를 박아 넣었더라고요. H&K 이중 계약 구조, 서명 샘플 대조 필요, 캐서린명의 사용 의심 원본 확인, 접근 흔적 반복. 밑줄이 2번인 단어들은 대개 실제였고 별표가 있는 문장들은 보통 누구도 보고하지 않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승우는 손끝으로 그 별표를 더듬으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빙고. 그런데 사람들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죠.
황기찬이 유언장과 위임장을 각각 따로 적어두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는 사죄를 위한 문장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리를 위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익명으로 도착한 작은 상자가 강재인의 책상 위에 놓였는데요. 강재인이 뚜껑을 열자 익숙한 장난감 하나와 붉은 글씨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끝은 아이에게서 시작된다. 흔들림이 올 법한 순간이었지만 강재인은 휴지통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기록부터 찍었습니다. 사진 하나, 일시 하나, 접수 하나. 그 다음 김도윤에게 알리고 보안팀과 경찰 연락망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위협은 한 줄 문장으로 시작되었지만 대응은 절차로 시작되었거든요. 강세리의 얼굴이 강재인의 머릿속을 스치기는 했는데요. 강재인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는 확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황기찬은 서재에서 서류철을 꺼내들었는데요. 장부, 계좌, 내부 결제 문서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USB에는 오래전 비의 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멈추지 못한 바퀴, 젖은 횡단보도, 그리고 얼어붙은 시간이요. 황기찬은 한동안 USB를 쥔 채 서 있었고 곧 결심처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사죄의 도구이자 심판의 증거였거든요. 황기찬은 그 자료들 일부를 별도의 봉투에 옮겨 담고 발신인을 숨긴 채 한 명에게 흘렸습니다. 그가 고른 사람은 이태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세리에게 속았던 상처의 결이 닮았고 지호라는 아이를 누구보다 제대로 바라봐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태호는 감정과 증거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태호는 처음엔 신중했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손을 거쳤는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훼손인지 순서대로 확인했는데요. 묘하게도 그 자료의 호흡이 황기찬의 호흡과 닮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리를 치켜세우는 요즘의 태도와 다르게 종이에 남긴 흔적은 너무도 냉정하고 치밀했거든요.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고른 거군요. 그러고는 하나를 더 결심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감정은 잠그자. 다음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호와 관련된 기록에 2번의 접근 흔적이 있었고 서로 다른 법률 대리인이 관여했는데요. 친권 서류와 진료 기록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이 보였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메모를 적지 않고 눈으로만 들었습니다. 듣는 동안 어떤 문장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접었고 어떤 문장은 그대로 펼쳐놓았는데요. 강재인이 끝에 가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추가 절차 제가 책임지예요.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준비의 길이를 말해주더라고요. 오후가 기울 무렵 강승우가 또 하나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보고 보험이라고 적힌 줄이었고 그 아래에 주소가 짧게 기입돼 있었습니다. 김도희 대리가 남긴 마지막 힌트였고 승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재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이거 바로 가야 해. 강재인은 김도윤과 눈을 맞추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줄였고 대신 속도를 올렸습니다. 목적지는 김도희의 집이었고 그 집의 금고 속에는 한 묶음의 원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알아채기 전이냐 우리가 열람하는 게 먼저냐의 싸움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를 확인했는데요. 키패드에 손때가 유난히 묻은 숫자 2개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생일과 입사일 둘을 섞어 조합한 4자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말 그대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래 잠들었던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집념 냄새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강세리 관련 본. 강재인은 봉투를 열었고 이태호는 숨을 고르며 옆에서 대조표를 펼쳐들었습니다. 진짜 서명과 거짓 서명이 나란히 놓이자 차이는 설명 없이도 보였는데요. H&K 이중계약의 원본도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익의 흐름이 종이 위에서 화살표로 번져 있었고 그 화살표가 향하는 곳에 익숙한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캐서린 H&K 그리고 회계팀의 특정 결제 도장들 모두가 퍼즐처럼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고 예상했던 이름이 아닌 이름이 들렸는데요. 황기찬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는데 눈빛은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제인 이건 내가 가져가. 그는 봉투를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이걸 열어. 그 순간 강재인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움과 연민, 분노와 안쓰러움이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강재인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는 아니에요. 책임이요. 그렇게 말하자 황기찬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책임. 밤은 길었고 길수록 사람의 속이 드러났습니다. 강세리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택해 별도의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제인, 내일 아침 나 말할게. 톤은 평온했는데요. 그 평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사람의 목소리는 되게 더 낮고 더 부드럽거든요. 강재인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도윤, 강승우, 그리고 이태호와 시나리오를 나눠 들었습니다. 하나는 대면, 하나는 기록, 하나는 외부 라인 연결이었고요. 셋 다 동시에 굴러가야 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새벽녘 황기찬은 또 다른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과 위임장, 그리고 USB를 각각 따로 봉인했고 법무팀과 별도의 인물에게 접수 순서를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탁자 모서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늦었지? 그 말에 길게 잠겨있던 표정이 잠깐 풀렸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부를 수밖에 없는 호칭, 그래도 여전히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남은 시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약속한 장소로 나가기 직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법무팀으로 향하던 전달자 한 명이 복도에서 가로막혔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서류는 무사했지만 입이 다쳤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라인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그게 강세리의 손길인지 환기만의 빗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바깥의 손인지 아직 알 수 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완전히 사람의 싸움이 되었고 종이가 말하던 시간에서 입이 말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요. 강세리를 마주하는 자리에 강재인, 김도윤, 이태호, 강승우가 함께 앉았습니다. 강세리는 잠깐 침묵을 길게 잡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인, 지호는 이태호의 아이야. 고백은 의외로 단호했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 전부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응수했습니다. 아이 얘기는 아이 얘기고 계약은 계약이고 회사 돈은 회사 돈이야. 섞어서 방패 만들지 말자.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도윤은 기록을 정리하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강승우는 자리 한쪽에서 김도희의 메모를 펼쳐 보였고요. 별표와 밑줄, 날짜와 결제선, 금액과 계좌말보다 훨씬 정확한 문장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황기찬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는데요. 이상하게 안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재인, 이제 가자. 내가 말할게. 그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도윤과 이태호, 강승우가 천천히 따라섰습니다. 강세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요. 그 사이에 지나간 건 지난 몇 해의 거짓말과 멈추지 못했던 욕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세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재인, 나 무너지기 싫었어. 강재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멈췄어야 했지. 문 밖으로 나서는 길, 사람마다 다른 그림자를 끌고 걸었습니다. 강재인은 책임이라는 그림자를, 김도윤은 보호라는 그림자를, 이태호는 냉정이라는 그림자를, 강승호는 집념이라는 그림자를요.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황기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눈빛은 더 선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 풀어낼 필요는 없겠죠. 아직 남은 퍼즐 조각이 있으니까요. 김도희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보험이라는 단어 옆에 적힌 약자 한 글자, 그리고 황기찬의 USB에 걸린 암호의 의미. 그 셋이 겹쳐지는 순간 YL그룹 안팎의 강줄기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쏠릴 텐데요. 그 방향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데려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강재인은 이번에도 이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맞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준비해 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끝이 더디더라도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은 건 단 두 문장입니다. 첫째, 아이를 방패로 쓰는 어른은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무너진다는 사실. 둘째, 증거로 쌓은 진실은 늦어도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남겨둘게요. 황기찬이 건넨 봉투 안, 아직 열지 않은 마지막 종이에는 어떤 문장이 적혀 있을까요? 사죄합니다 일까요? 위임합니다 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장에도 함께 해주세요.